그리고 여기서 또 깨알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거의 모든 발코니를 확장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무려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7명이 살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네, 부부와 학령기 자녀 5명이 함께 살아가는 집인데요. 정말 애국자십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부부가 함께 쓸 방과 아이들이 각각이 사용하게 될 방을 합하면 총 6개의 방이 필요한데요. 총 6개의 방이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저희 고객님이 이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많은 곳에 임장을 다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선택된 집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인 수지에 위치한 벽산 5단지 72평 현장입니다. 기존의 평면에는 방이 5개, 욕실이 2개인 집이었는데요. 저희는 방과 욕실을 각각 하나씩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평수는 크지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시켜줬고 각자만의 공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일부 구조 변경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존 평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경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이곳은 거실입니다. 대형 평수치고는 거실이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평면에는 거실이 있고 후면에 서재방이라고 되어 있는 알파룸이 있었습니다. 대형 평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에서 거실의 볼륨을 줄이고 부족했던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기존 소파가 있었던 자리에 TV 벽을 세우고 TV를 매립시키고 TV 벽 후면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면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깨알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 뒷면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안쪽에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고 창고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한 TV 벽체는 거실의 중심이자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상단과 하단의 컬러 대조로 시선이 중심으로 더 모아지기 위해서 심리적 여유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했고 군더더기 없이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TV 하단에는 사운드바 공간과 한쪽 면에는 수납장으로 활용성 있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TV 벽체의 상단과 하단뿐만 아니라 좌우측도 꽉 차지 않고 뚫려있게 벽체를 만들어서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실이 앞뒤로 좁아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 좁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메인 컬러인 밝은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로 면을 나누어 주었고요. 옆에 보시면 세라믹과 금속 선반을 만들어서 실용성과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뒤쪽에 보이는 양쪽 이렇게 벽면에는 단차이를 활용해서 간접 조명을 설계했는데요. 조명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안쪽에 있어서 공간에 은은한 무드와 입체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신설된 방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쪽 방문을 열면은 신설된 방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 벽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또 하나의 드레스룸으로도 이렇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탁기가 발코니에 있다면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씨에 정말 곤욕이시죠?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발코니를 확장했기 때문에 기존 주방 뒤에 있던 런드리룸을 실내로 옮겨드렸습니다. 제 뒤에 이 벽처럼 보이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워시타워가 들어있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세탁실이 실내에만 들어와도 가사노동이 정말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실내에 아무데나 런드리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급배수 때문인데요. 이 런드리룸은 안방 욕실과 면하고 있었던 드레스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방 욕실의 급배수를 땡겨와서 이렇게 편리한 런드리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평소 세탁실 쪽으로 닫았을 때 복도의 벽라인과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설계해서 시각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평소에 문을 닫으면 방으로 연결되는 복도가 노출이 되고 저녁에는 공용부의 소음을 조금 더 차단하고 싶을 때 이 도어를 닫고 방으로 들어가면 방문을 포함해 이중으로 문을 닫게 돼서 소음 차단 효과가 2배로 강화됩니다. 도어는 네. 이렇게 이질감 없도록 네. 폼을 좀 파는 것 같은데 네. 이 작업 자체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사실 이 슬라이딩 도어에 이렇게 홈을 파면 벽처럼 보이고 싶은데 누가 봐도 도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서 양쪽으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여시면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냈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 건데 기존의 안방 도어는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안쪽으로 진입하면 침실이 나오고 침실 반대편에는 드레스룸이 있었는데요. 그 드레스룸을 과감히 포기하고 도어를 달아서 아이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 책상, 화장대, TV 등 꼭 필요한 요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역들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옆에 있는 창문을 기준으로 각 구성에 맞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창문은 방 정면이 아닌 측면에 있는 발코니에 있었는데요. 공사 전에는 안방 발코니가 안방뿐만 아니라 옆방의 환기창까지 연결된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발코니를 확장하고 벽체를 새로 설치해 두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각각의 기능과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가장 밝은 곳에 화장대를 배치했고 그 옆으로는 침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아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TV 벽체를 출입구 옆면에다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침대에서 TV를 바라볼 때 의도적으로 TV 박스의 상단과 하단에는 비워두어서 뒷공간을 보이도록 해 심리적으로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TV 오른쪽에도 수납장을 하나 만들어서 수납의 공간까지 확보해드렸고 TV 박스를 받아주는 아치 기둥은 동선이 흐르는 위치에 있어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또 넘어오시면 가벽 부분을 이제 신설로 제작을 해서 책상과 상부장을 배치해 작은 서재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침실과 완벽하게 분리를 해주었어요. 창가 양옆은 사실 내력벽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막혀 있으면은 이게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이 가운데 부분은 최대한 공간을 넓혀주어서 채광이 이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게 유리 파티션을 만들어 드렸고 이쪽 벽면에는 붙박이장을 쭉 제작해서 이 공간도 드레스룸으로도 사용 가능하실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구성을 다 넣어 드렸습니다. 감독님, 여기는 거실 욕실인데 특별히 구조는 바꾸진 않았거든요. 근데 타일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타일이 프린트가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이게 비싼 타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현관으로 가보실게요. 거실, 욕실 옆에는 이렇게 현관이 위치해 있는데요. 현관은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대형 평수 치고는 현관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투명 강화 유리로 개방감이 느껴지게 디자인을 했고요. 네,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전체 벽면을 수납장으로 꽉 채울까도 했지만 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가 없다 보니 한쪽 벽에만 이제 장으로 이렇게 꽉 채워드렸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양쪽에 블랙 컬러의 신발장으로 채워드렸고, 중간에는 벤치를 제작해드렸는데 벤치도 이렇게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벤치 앞면에는 거울을 크게 만들어드려서 용모 확인도 할 수 있고 현관이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오프닝 때 욕실을 한 곳 더 신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기존에는 주방 팬트리 룸이었는데 과감하게 팬트리 룸을 없앤 이유는 욕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7인 구성이다 보니 동시간대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욕실 2개로는 진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 양변기,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작지만 꼭 필요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는 욕실이라서 정말 작지만 알찬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욕실 앞에는 이쪽에 방들이 3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데 아마 이 3방의 주인들이 이 욕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에서의 확장 공사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닥의 난방과, 두 번째로는 벽과 천정의 단열, 세 번째로는 겨울철 외기를 막아주는 이 샤시입니다. 여러분, 샤시는 싸다고 정말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샤시는 단열, 소음, 결로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샤시는 바로 LX 하우시스의 뷰프레임입니다. 이번 현장은 발코니를 대부분 확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샤시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타사의 제품들을 정말 많이 썼었는데요. 왜 다들 LX 하우시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샤시에는 단열, 소음, 결로 이런 기능적인 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여기에 더해서 이 뷰프레임 샤시는 디자인까지 신경 쓴 샤시입니다. 제가 시공해보고 느끼는 장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프레임의 두께가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서 촬영을 할 때는 늘 샤시를 가리고 싶어서 커튼을 다 닫고 촬영을 하곤 하는데요. 이 프레임이 얇아지니까 확실히 기존의 샤시들보다 훨씬 디자인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프레임의 두께가 제가 보기에는 한 1, 2cm 정도 더 슬림해졌는데요. 여러분, 1, 2cm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인테리어는 미리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3mm, 5mm, 10m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리수에 따라서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그 1, 2cm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샤시에 실리콘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샤시에 실리콘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거 아시죠? 유리에 결로가 생겨서 하단으로 실리콘으로 물이 떨어지면 곰팡이를 일으키고 이것 또한 닦아내야 되는 가사노동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의 실리콘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샤시에 실리콘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실리콘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도의 숙련도에 따라 편차도 크고 또 실리콘을 쏘게 되면 그만큼 뷰가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사용자가 대번에 느끼실 거예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열리는 게 LX 하우시스만의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X 하우시스 뷰프레임 안 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저희 밴드디자인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샤시는 LX 하우시스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강추합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면의 주방이지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벽 때문입니다. 이 벽이 내력벽이었는데요. 하필이면은 주방 가장 한가운데 이렇게 사선으로 있다 보니까 싱크대라든지 이런 식탁에 대한 배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내력벽을 디자인적으로 잘 살려보자. 아주 큰 결심을 하면서 만든 주방입니다. 그럼 이제 옆으로 와서 아트월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채광이 가장 좋은 창가 옆에 식탁을 배치해 드렸고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이 주방에서는 아무래도 식탁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월이 가장 잘 보이는 공간이기도 한데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간접 조명이 나오는 선반을 더 추가해서 아트월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어요. 다음으로는 대망의 주방입니다. 제가 가장 이 집에서 예뻐하는 공간인데요. 기존 구조에서는 왼쪽 부분에 사선의 팬트리룸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길게 쭉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선으로 되어 있는 팬트리룸 벽 때문에 깔끔하지 못한 주방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철거를 해서 벽 전체를 깔끔하게 수납장으로 꽉 채워주었고 철거한 팬트리룸의 수납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앞면에 큰 대형 아일랜드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주방은 더욱 볼륨감이 있고 기능적으로 개선된 모습이 됐습니다. 보통 아일랜드를 이렇게 크게 만들면은 인덕션이랑 싱크볼이랑 같은 라인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싱크볼을 아일랜드에 넣지 않고 벽 쪽에 배치하였습니다. 벽면에 배치를 하면은 장점이 식기세척기에서 건조한 그릇들을 바로 상부장에 채워서 수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 튀기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들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둘을 나눠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가 블랙 컬러이다 보니 너무 차분한 느낌이 들까봐 세라믹을 고르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봤는데요. 그레이 톤에 흐르는 패턴감이 돋보이는 세라믹으로 경쾌한 무드의 주방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측면도 시선이 많이 노출되는 위치라 상판부터 측면까지 세라믹으로 덮어주었고 상부장 양옆에도 수납장으로 꽉 채우지 않고 일부 세라믹으로 마감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양쪽에 있는 LED 조명입니다. 보통 LED 바 조명들은 화이트 커버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현장은 컬러가 블랙인데 거기에 화이트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명을 껐을 때 옆면에 그 끊어지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이번 현장은 블랙 커버에 LED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켰을 때도 예쁘고 껐을 때도 티가 안 나서 블랙 컬러의 LED 조명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아주 꿀팁입니다. 이번 현장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 현장은 사실 5년 전에 이 댁의 아버님 댁을 저희가 공사한 집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밴드디자인을 믿고 찾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집에 사시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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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맞질 않네요. 그러니까.